시청자 여러분, 이 문제가 처음이 아닙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나오고 인수위가 우리는 앞으로 국정을 이렇게 이끌어가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지금 이것은 예비비 관련해서 그 예비비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대부분의 정부는 출범하면 정부 조직을 바꿉니다. 우리는 일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정부 조직을 바꾸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정부 조직을 바꾸려고 했거든요. 그때도 아마 해양수산부 폐지하고 통일부 폐지하고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됐었는데 당시 인수위원장의 발표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인력을 줄이고 국책 과제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처수로는 1960년 이후, 중앙행정기관 수로는 1969년 이후 가장 작은 정부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새 정부는 스스로 몸집을 줄이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던 일이나 소속된 기관이 축소 폐지되는 공무원들에게는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직 개편은 대한민국의 세계 인류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대한민국의 인류 국가로 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라고 인수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나는 거기에 인수위가 마련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수년에 걸쳐서 공들여 다듬은 정부 조직에 대해서 인수위 출범 20일 만에 개편안을 확정하고 불과 1, 2주일 만에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큰일이 정말 토론이 필요 없는 일입니까? 이 정도는 우리 국민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문제라서 토론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알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까? 국민들이 선거로 대통령을 뽑아주었으니 이런 문제는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백지로 밀어줘야 하는 거 맞습니까? 사리야 어떻든 물러나는 대통령이 나서는 것은 새 정부 발목 잡기로 보일 우려가 있으니 그러지 말고 뒷모습이 아름답게 산뜻하게 그냥 물러나라는 충고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답답하지요. 떠나는 대통령이라 하여 소신과 양심에 반하는 법안에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에 애써 가꾸어 왔던 모든 가치를 무너뜨리는 일에 서명을 요구하는 일이 당연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새 정부가 할 일은 새 정부에서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좀 마지막 이야기가 또 지금 현재 상황과 맞물려서 말이죠. 새 정부에서 할 일은 새 정부에서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14년 전이네요, 벌써. 그 정부 조직 개편안은 그야말로 인수위에서 안을 갖고 있다가 당시 최재성 의원과 제가 또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네. 예, 정부 조직 개편안을 놓고서. 예, 저도 그때 이제 당 대변인을 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인수위원회에서 안을 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현직 대통령한테 그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안에 안 맞는 거고요. 이번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는 사안인데 너무 졸속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게 노무현 전 대통령님은 이거 내 소신과 양심까지 팔으라는 거냐. 참여정부 때 대통령이 애써서 지금 정부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걸 그러면 변경하는데 서명하고 나가라는 거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윤석열 당선자의 집무실 이전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은 공감한다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 조직 개편안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건 잘못됐다는 게 내 소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이거는 공감한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나 절차와 방법, 시간 이런 것들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발생하는 책임져야 되는 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사안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감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썼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건 반대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다는 점에서 조금 사안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도대체 이 문제를 앞으로 그런데 저 당시에는 말이죠. 저렇게 인수위와 당시 정부가 충돌하다가 막판에 합의점을 찾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통일부는 존속하고 통일부에- 해양수산부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좁혀서 합의점을 찾았거든요. 이번에도 지금은 이렇게 충돌하고 있잖아요. 정치라는 게 뭐겠습니까? 서로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지만 어쨌든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 안에서 절충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죠.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를 현 정부가 존중하고 동시에 이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윤석열 당선인 측이 인정을 하고 그래서 절충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사실 저는 계속적으로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키지 못한 약속을 윤석열 당선인이 그것도 그 취임 초부터 확실하게 지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더 협조가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유를 많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 문제를 사실 좀 크게 생각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께 약속했던 일을 후임 대통령이 이룰 수만 있다면 그것만 해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지. 저는 이제 단순히 지금 처음에는 경호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안보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협조한 것은요, 그냥 법률안에 서명한 거예요. 근데 그 서명은 며칠 후에 해도 정부 조직이 정부 출범 이후에 곧바로 출범한다 해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 문제는 이사를 2번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청와대에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또 딴 데로 옮기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금 더 다르게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문제 해법의 이 지름길이 아닐까. 그리고 아마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께 약속한 일이 너무 강하게 약속을 해서 5월 10일이 되면 청와대가 아닌 곳에서 집무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저는 반드시 지킬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통이동 사무실에서 대통령 집무를 시작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시간 의제 같은 것 제한을 두지 말고 정말 폭넓게 대한민국의 지금을 책임지고 있고 또 앞으로의 5년을 책임질 당선인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좀 이야기를 하면 어떤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자, 어쨌든 대한민국 청와대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 때부터 사용해왔던 공간이죠. 그 땅이. 그리고 백악관은 기억하십니까? 아마 초대 미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백악관 공사를 지시하고 본인은 거기서 못 살았을 거예요. 그 다음 대통령부터 살았고 제가 그림 준비했는데 백악관 그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말이죠. 백악관은 웨스트윙, 이스트윙, 이스트윙에는 영부인의 집무실이 있고 대통령 부인의 집무실이 있고 웨스트윙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데 이스트윙과 관저가 있는 곳이 중앙 공간인데 여기까지는 관광이 가능해요. 사람들이 들어가서 구경하는 게. 그리고 멀리서 웨스트윙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워싱턴 모니먼트가 있고 또 링컨 기념관이 있고 의사당이 있고 이런 일련의 이 공간들이 미국의 정치를 상징하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제 국가 중에 또 하나 상징적인 곳이 아마 프랑스의 엘리제궁. 그렇죠. 우리가 엘리제궁을 가본 분은 많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프랑스의 대통령이 일하고 사는 곳은 엘리제궁이다. 프랑스에는 예전 고성 같은 게 많으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청와대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바꾸겠다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인데 그 시기가 5월 10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 그대로 당선 첫날부터 나는 다른 곳에서 일할 것이다.
청와대는 국민에게 돌려드릴 것이다. 이걸 법으로 뒷받침해야 되는지 법 바꾸자 그러면 또 야당에서 반대하겠죠. 지금 민주당의 다수 의석이니까 청와대를 대통령 집무실이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버리면 또 못 가니까 말이죠. 청와대를 대통령 집무실이나 대통령 비서실에 관한 직제가 있는 것은 대통령 비서실은 정부조직법에 규정돼 있고요. 예. 그리고 실제 그것은 이제 명칭과 근거만 있고요. 예. 비서실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예. 있고 그 대통령령에도 사실 대통령 비서실에는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을 둔다고 해서 그 수석비서관의 이름들은 또 배치표에 의해서 정하게 되어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그 자유롭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위치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며칠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두 분간 참 차분하게 두 분의 얘기를 잘 들을 수가 있었는데 듣고 나서도 제 가슴은 여전히 좀 답답하네요. 더 명쾌하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쌀이 터져 허물 벗어 예, 어제 여러분께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우리나라의 우상혁 선수가 세계 실내 육상 선수권, 육상에서는 메이저 대회입니다. 여기서 한국 선수 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예, 저런 비중 있는 대회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다 발휘를 했죠. 이 모습 보면서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SNS에 올렸더군요. 야, 대한민국 청년들 정말 대단하다. 육상에서도 우리가 금메달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될 줄이야. 자, 자랑스럽게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있는 우상혁 선수의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신데 말이죠. 이제 우리나라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우리의 젊은이들, 기성세대들은 많이 비판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예전 세대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항상 뒤에 붙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정치만 바뀌면 된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습니다. 우상혁 선수 조금 전에 귀국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가능한 기회가 된다면 우상혁 선수와의 인터뷰도 꼭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우상혁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